선수 시절 안정환의 별명은 테리우스였습니다. 바로 그의 수려한 외모 때문인데요. 각종 CF를 섭렵하고 앙드레긴 패션쇼 피날레 무대를 장식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외모를 가졌었죠. 안정환의 전성기 시절 외모는 한국 대표 미남 배우들인 장동건, 원빈에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의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선수 시절 안정환의 개인적인 성격을 잘 모르던 사람들은 가끔 비추어지던 그의 소탈한 모습에 놀라곤 했습니다. 분명히 둘 우러났다. 하지만 그의 소탈함엔 이유가 있습니다. 귀공자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안정환의 유년기는 매우 불우했기 때문이죠. 안정환은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어 외할머니와 흑석동 판자촌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매우 어려워 배추와 무서리를 하고 구판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늘 배고팠던 안정환의 초등학생 시절 꿈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슈퍼마켓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독했던 가난이 바로 안정환을 축구로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축구부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빵과 우유가 먹고 싶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재능이 있었던 안정환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축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힘겨운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구부 내의 악습인 선배들의 구타와 여전한 가난에 방황하던 안정환은 한때 잘못된 길로 빠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안정환에게 축구는 전혀 즐겁지 않았죠. 하지만 힘겨운 그 시기를 버텨내고 어느샌가 안정환의 가슴엔 축구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이 안정환을 붙들어 주었을까요? 아마도 가난 속에서 그를 보살펴준 외할머니, 특출난 축구 재능, 그리고 끈기 있는 성품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환은 점점 축구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느덧 안정환은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안정환은 이미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원한다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등학교 동료들과 함께 입학하는 조건으로 아주대를 택한 거죠. 고등학교 진학 시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학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안정환의 의리 있고 정 많은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정환은 훗날 프랑스 리그로 이적할 때도 더 좋은 조건의 팀들과 계약할 수 있었지만 키 작은 할아버지 구단주가 9시간을 운전해 안정환을 만나러 오자 냉큼 계약해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입학한 안정환은 아주대에서 맹활약을 하며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부산대우 로얄즈에서 데뷔를 하자마자 엄청난 팬덤을 이끌며 K리그의 붐을 일으켰는데요. 2년차에 리그 MVP를 차지하면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됩니다. 당시 고정수, 이동국과 함께 트로이카 3인방으로 불리며 오빠 부대가 탄생하기도 했으며 남자 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외모에 뛰어난 실력, 플레이 스타일까지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테리우스라는 별명도 이때 긴 머리를 휘날리며 아름답게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에 탄생한 별명입니다. 안정환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안정환은 당시 최고의 축구 무대인 이탈리아 세리에 A로 한국 최초로 진출한 선수가 된 것인데요. 당시 이탈리아 리그는 호나우두, 지단, 말디니, 셰브첸코, 부폰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곳이었죠. 이적한 페루자 팀에서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 기록이 좋았고 평균 평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당시 지단이 이끌던 유벤투스를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한 경기는 아직까지도 축구팬들에게 회자됩니다. 다만 임대생 신분이라 출전 시간에 제약이 있어 더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안정환은 이 시기를 본인이 축구에 눈을 뜨고 가장 많이 배운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프로 선수도 자기 유니폼은 자기가 빨아서 입고 다녔지만 이탈리아 리그는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선수는 몸만 가서 운동만 잘 하면 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죠. 그야말로 안정환에게는 신세계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별난 구단주의 눈칫밥,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감내하면서도 꿋꿋이 버틴 것이죠. 매일 한두 시간 더 빨리 훈련에 참석하고 더 늦게 훈련을 끝내며 팀 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온 2002년 안정환은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됩니다. 이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안정환은 맞춤형 조련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튀는 외모에 많은 인기를 누리던 안정환을 처음에는 거들떠보지 않는 등 밀당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자존심을 건드려 자극을 준 거죠. 그리고 그 밀당에 넘어간 안정환은 정말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이 개막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한국팀은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안정환의 소속팀이 있는 이탈리아를요. 이 경기에서 안정환은 전반전 페널티킥을 실축한 뒤 가슴 졸이며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이어진 연장전 전반 10분, 안정환은 경기를 끝내는 골든골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이 경기를 두고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에도 안정환의 인생을 정말 소설처럼 뒤바꿔 놓습니다. 축구 선수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당시 안정환의 골로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축구라면 목숨을 거는 나라에서 축구 변방 아시아 국가에게 패배한 것을 납득하지 못한 것이었죠. 극성 팬들은 안정환의 차를 불태우기도 했고 살해 위협까지 가합니다. 특히 이때 안정환의 소속팀 페루자의 구단주 가우치의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안정환을 가난한 염소에 비유하며 배신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팀에서 방출해버립니다. 참고로 가우치는 이탈리아에서도 정말 악명 높은 인물인데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마음대로 영입하기도 하고 후에 횡령 등 각종 범죄로 징역까지 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안정환은 희대의 막장 구단주에게 잘못 걸린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과정에서 안정환은 새로운 팀을 찾다가 계약 문제로 국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월드컵 활약으로 몸값이 10배나 치솟은 안정환의 소유권을 두고 부산 아이콘스와 페루자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분쟁 동안 안정환이 에이전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새로운 팀을 찾으려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안정환은 당시 한국 돈 36억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런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는 안정환에게 내로라 하는 클럽들이 많이 접근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블랙번 로버스와는 계약 직전까지 갔죠. 그러나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자 연결됐던 팀들은 계약을 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소속팀, 축구협회, 에이전트 모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영국 무대 진출을 눈앞에 두다 분쟁 문제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안정환은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뜨거웠던 월드컵의 열기가 식어감에 따라 안정환에게 쏟아졌던 관심도 함께 식어갔죠. 축구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며 안정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개인 훈련을 할 뿐이었죠. 하루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기억이 흐려질 때까지 술을 마셔버립니다. 택시를 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의 일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난 곳은 집이 아닌 파주 트레이닝 센터장이었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매일 개인 훈련을 하던 습관이 만취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훈련장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보내던 중 드디어 안정환에게 접근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축구팀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였죠. 그들은 안정환의 상품성을 보고 36억 원의 빚을 청산해주는 조건으로 안정환의 소유권을 구매합니다. 이제 안정환은 축구 선수이자 일본의 연예인이 된 거죠. 때문에 J리그 선수로 뛰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해야 했습니다. 많은 안정환의 팬들은 안정환이 이렇게 전성기를 유럽이 아닌 일본에서 보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J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지만 그보다 큰 무대에서도 충분히 먹힐 만한 실력이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죠. 안정환 본인도 아쉬움이 컸던 걸까요? 비청산과 계약이 끝난 후 안정환은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30억이라는 거액의 연봉으로 한 J리그 팀에서 이적 제안이 왔지만 8억 원의 연봉 제안을 수락하며 프랑스 무대로 떠납니다. 22억이라는 돈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안정환은 어차피 빈손에서 시작했다라는 마인드로 도전을 선택합니다. 프랑스 리그를 경험한 후 안정환은 한 번 더 독일 리그 도전을 거쳐 K리그로 복귀합니다. 수원 삼성에서는 다소 아쉬운 활약이었지만 이후 친정팀 부산 아이퍼크로 이적해 좋은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마지막을 중국의 다렌으로 건너가 다렌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2012년 1월 안정환은 그렇게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안정환은 은퇴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는데요.
누구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은 선수 생활을 보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안정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송인과 해설위원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은퇴 후 1년 뒤 정글의 법칙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 브라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설위원으로도 두각을 드러냅니다. 선수 시절 신비롭고 시크한 이미지와는 달리 축구 중계 도중 조금씩 안정환의 입담 잠재력이 엿보였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빠 어디가, 마리텔 등에서 그 입담 포텐이 터지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안정환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방송 관련 필모그래피가 32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방송인이 된 거겠죠. 어쩌면 축구선수 시절 아쉬움을 남겼던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유튜브 활동까지 더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환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팬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안정환은 참 독특하고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역대급 외모에 역대급 축구 실력, 불우한 유년기를 거쳐 최고의 스타가 된 과정,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 등.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유쾌한 안정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았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선발 출전 안 했다. 뭐 안 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이겨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